관계인데 오늘 이제 위치 관계랑 이루는 각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잘 봐. 일단은 요 위치 관계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자, 위치 관계는 어디서 처음 배우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가볍게 배우거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뭐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죠? 당장 지난주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치? 네. 그래서 꼼꼼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관계 보시면은 가장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건 평면의 결정 조건이에요.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인데, 자, 평면을 하나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야. 즉,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평면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죠. 평면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인데,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게. 잘 봐. 요렇게 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 면에 대해서 요거를 탁자라고 생각을 해봐. 탁자야. 그럼 탁자 위에 이제 위에 놓는 판이죠. 판이 평면인 거야. 그 판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다리를 이제 놔야 탁자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점 하나만 요렇게 딱 놔. 점 하나만 요렇게 놔서 다리를 요렇게 하나 그냥 놨다고 해봐. 그럼 다리를 요렇게 하나 놓으면 얘가 서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물리적으로 봤을 때. 못 서 있죠. 그죠? 그러면은 평면이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야. 무너지겠죠? 그지? 됐어. 그 다음에 잘 봐. 점 하나를 또 찍어. 점 하나를 또 찍어가지고 요렇게 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 적당히 다리 두 개 해가지고 적당히 다리 두 개 해가지고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점 두 개를 가지고는 이 탁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니?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점이 3개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은 이 교재 뒤에도 뒤쪽에도 좀 그냥 쉽게 설명이 돼 있는데 쉽게 받아들이시면 돼. 평면의 결정 조건은 기본 단위가 점 3개예요. 점 3개. 점 3개. 알겠어? 점 3개가 있어야 점 3개가 있어야 서로 다른 점 3개가 있어야 이게 뭐가 돼요? 평면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이 생각해봐도 되는데 왜 점 3개죠? 라고 얘기하시면 뭔가 점 2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점 2개의 조건은 얘는 평면이 아니라 한 직선의 결정 조건이에요. 한 직선의 결정 조건.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평면상에서 점이 2개가 이렇게 있어. 점 2개가 있을 때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직선이 몇 개죠?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만 있죠. 점 2개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익히 들어서 아시다시피 잘 봐. 점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돼요. 그럼 선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면이 되고요. 면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공간이 돼요. 이게 기본 구조죠. 그러면 점 2개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직선 하나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직선 하나만 가지고는 면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면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직선 하나와 점이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러면 요렇게 지나는 점, 요렇게 지나는 점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 수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점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응용이 거기 밑에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 가볼게요. 자, 총 4가지가 있는 거죠. 평면의 결정 조건은. 그래서 첫 번째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점 3개. 근데 당연히 잘 봐. 요 점 3개는요. 절대로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됐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점 2개와 점 2개로 만들어진 점 1개와 그다음에 직선 1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결국 점 3개랑 거의 똑같은 거죠.
점 3개랑 똑같은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2개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2개. 즉 어떤 모양이 되면 되냐면 얘는 평면상에서요. 자, 평면 하나 그려볼게요. 평면상에서 직선이 있는데 요렇게 직선 하나랑 그 다음에 요렇게 직선 하나가 돼서 요렇게 교차하는 직선 2개. 그럼 이렇게 교차하는 직선 2개가 있으면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평면이 하나로 결정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 평면의 결정 조건은 요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고요. 기본 단위 자체는 일단은 점 3개가 필요하겠습니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아시겠지? 자, 확인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267페이지 가볼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오늘 지울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거기 챕터에다가 이렇게 괄호치고 써놔. 얘는 공간이에요. 공간에서.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 뭐냐면, 자, 요거를 쌤이 정육면체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잘 봐. 정육면체 하나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육면체가 그려져 있어요. 뭐 직육면체여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확인을 좀 해볼게. 잘 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냥 평면 공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하다. 세 번째는 일치한다.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수직이다. 요 정도까지 배운 거야. 근데 공간상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수직으로 만난다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꼬인 위치에 있다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요 꼬인 위치가 좀 중요한 건데, 자, 볼게. 일단 첫 번째, 요렇게 정육면체가 있는데 노란색 잘 봐. 요 직선과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서로 뭐 할까요? 평행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서로 뭐라고 얘기하면 돼? 평행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직선과 평행한 게 현재 이 도형 안에서 몇 개가 있죠? 라고 얘기하면 얘도 있고 얘도 있죠. 그지? 그래서 요 노란색들은 다 뭐 한 거예요? 평행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요 노란색 기준점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요 노란색 기준점과 요거를 해볼게요. 요거. 자, 요 보라색. 그럼 보라색이면은요, 결국은 동일한 평면이죠. 요 보라색과 노란색은 동일한 평면 위의 직선이야. 그럼 동일한 평면 위의 직선에서 지금 뭐해? 한 점에서 만나지. 그지? 그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우리는 요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수직 관계에 있어요 라고까지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따 뒤에 가서 하실 거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인데, 잘 봐. 자, 요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봐. 요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확인. 얘랑 평행하지는 않나요? 그죠? 그럼 평행하지 않다의 기본 전제는 뭐였냐면, 평면상에서는 두 직선이 평행하면 만나죠. 무조건 만나지 않죠. 그지? 두 직선이 평행하면 우리는 만나지 않는다고 배웠어. 근데 평행하지 않았다면, 즉 평면상에서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언젠가는 만나지. 그지?
근데 이제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공간에서는 잘 봐. 얘랑 평행하지는 않아요. 평행하지는 않은데 얘랑 얘를 보면 이 뒤쪽에 얘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요 노란색 직선과 요 주황색 직선은 현재 공간상에서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팔이 요게 노란색이면 주황색이 이렇게 있는 거죠. 뒤쪽에. 그럼 이 직선은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렇게 위로 움직이니까 만나 안 만나? 절대 안 만나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평행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평행의 기본성은 뭐냐면 우리 벡터에서도 했던 거 평행의 기본 전제 조건은 방향이 같다예요. 방향이 같다. 이 생각은 꼭 가져가셔야 돼. 평행의 기본 전제 조건은 방향이 같다. 됐니? 근데 얘랑 얘는 방향이 서로 어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자, 요 둘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건데 자 가볼게요. 요 노란색 직선과 요 주황색 직선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얘를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꼬인 위치에 있다는 것의 정의는 첫 번째, 두 직선이 만나지 않지만 평행하지도 않은 거죠. 이거를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는데 평행하지도 않은 거를 우리는 꼬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다. 됐지? 그럼 이게 정육면체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평면상에서 그냥 보시면 이런 얘기가 되네요. 평면이 이렇게 있어.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직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 얘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라색 보시면 요 뒤쪽에서 직선 하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야. 뚫고 이렇게. 그러면 보라색 직선과 주황색 직선은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개는 평행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겠다? 꼬인 위치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3번은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가볍게 읽어보고 갈게요. 자, 갑니다. 세 번째는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대요. 268페이지에. 자, 세 가지가 어떻게 있냐? 첫 번째, 평면 안에 직선이 포함되는 경우야. 평면 안에 직선이 포함되는 경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면을 직선이 뭐 하는 거야? 뚫고 지나가는 거야. 뚫고 지나가는 거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둘 다 뭐예요? 어쨌든 간에 만나긴 만나요. 만나긴 만나는데 첫 번째 경우는 만나는 점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가 어때요? 무수히 많아요.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만 생겨? 딱 하나만 생겨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는 직선과 평면이 뭐 하는 거야? 평행한 거예요.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 거야. 그래서 얘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잘 봐. 직선과 평면이죠. 그럼 직선과 평면 사이에서는 꼬인 위치는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직선과 평면에서는 꼬인 위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꼬인 위치는 언제만 발생하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만 꼬인 위치가 발생해요. 알겠지? 면과 면의 위치 관계에도 없고요. 면과 선의 위치 관계에도 없다라는 거야.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밑에 공간에서 두 평면 간의 위치 관계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면과 면이거든. 자, 면과 면인데 세 번째. 면과 면은요. 딱 두 가지로 구별하시면 돼요. 얘는 직선을 공유하는 경우와 직선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직선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만난다는 얘기고요. 직선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공유되는 직선 있죠. 공유되는 직선. 요 선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교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교선. 되니? 자, 그럼 잘 봐. 어떤 하나의 평면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평면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면이 딱 들어가는 거야. 밑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요 주황색 면과 그 다음에 하얀색 면이 요 선을 지금 뭐해? 공유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닥이 있고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꽂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요렇게 꽂힌 거지. 그지? 그러면은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교선이라고 부를 거라고. 용어정. 됐죠? 요거를 교선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되겠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그냥 정육면체, 직육면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직육면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요 선은 모서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모서리. 근데 요 앞에 평면을 A라고 하고 요 위에 평면을 B라고 했을 때 A 평면과 B 평면에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선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서로 공유하는 직선이 생기니까. 그래서 면과 면의 위치 관계는 이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되고, 직선을 공유한다면 만나는 거고 직선을 공유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거다 라고 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공유하는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혹은 교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만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만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평행하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69페이지부터 마플 개념 익힘 1번, 2번 뭐 쭉쭉쭉 있거든. 쭉쭉쭉 있는데 사실 요거는 기본 개념이라서 수능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수능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한번 연습 삼아 좀 풀어보시기만 하고 확인만 해주시면 돼. 기본 개념만. 알았지? 자, 그러면 27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갈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중요하게 볼 거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간 좌표를 배우기 전에 공간 도형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정사형이라는 개념과 삼수선 정리를 이용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죠. 그러면 그냥 평면상에서 먼저 우리가 배웠던 걸 보면 벡터에서도 했던 거죠. 요렇게 하나의 직선이 있고 요렇게 하나의 직선이 있어. 그랬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뭐 하면 요게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도 각이 똑같은 게 하나 생기죠. 한 쌍이. 됐어요? 한 쌍이 생기고 요거는 뭐 그냥 둔각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럼 이거는 이제 평면상에서 그냥 평면 공간상에서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제는 잘 봐. 이렇게 있거든. 평면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평면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직선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볼게. 자, 그래서 하얀색 직선은 L이라고 해볼게. 그런데 얘 말고 공간상에서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서 얘를 M이라는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M이라는 직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면이 있고요. 평면이 있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즉 L이라는 직선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L이라는 직선은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지? 근데 요거를
이 평면 위라는 것을 진짜 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애다라고 보셔야죠. 그러면 얘는요, M이라는 직선은 평면의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에 떠 있는 거야. 얘는 위에 있는 거고 얘는 위에 떠 있는 거야.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네, 구별해 주셔야 돼 분명히. 알겠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애고 얘는 평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지. L과 M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냐. 그러면 요 M을 뭐 하시면 되냐면 그대로 평면에다가 정사형 시키시면 됩니다. 그대로 떨구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그대로 떨궈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걸 M'이라고 하고요. 요각이 되죠. 그지? 요각이 되고 요거를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라고 할 거예요. 그죠?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자, 274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이게 지금 쌤이 얘기한 요 그림이야.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지. 그럼 만약에 이 생각은 해볼게요. 만약에 면과 요 직선이 평행해. 면과 요 직선이 평행해. 즉 L과 M이 평행해. 그럼 L과 M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떠 있는 L을 밑으로 내렸을 때 정확히 두 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돼. 그게 평행이야. 알겠어? 근데 이 M이라는 것을 평면상으로 내가 떨궜을 때, 밑으로 떨궜을 때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지 않아. 아, 미안해. 일치하지 않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두 개는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알겠지? 두 개는 꼬인 위치에 있다.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거기 그림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M 위에 한 점 O를 지나고 직선 L에 평행한 직선 L'을 그으면 L'과 M은 점 O에서 만나고 한 평면을 결정한다. 이때 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라고 부르겠다는 건데 뭐 문제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각을 물어보진 않아요. 알겠어?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L과 M이 이루는 각 이렇게 얘기해. 이걸 꼭 꼬인 위치에 있어요 라고 굳이 언급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받아들이셔야지. 아, 이게 떨어졌을 때 평면상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의 평면 위에 놓이는 요각, 요각을 우리는 궁금해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똑같이 잡아볼게요. 이번에는요 요렇게 L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떠 있는 게 아니야. 꼬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수직으로 딱 꽂히는 거죠. 아, 수직은 아니고 위에서 딱 꽂히는 거야. 그래서 평면을 뚫고 지나가죠. 아, 삐뚤어졌다. 뚫고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점에서 만나죠. 확인됐어요? 요 점에서 만나요? 그지? 그럼 잘 봐. 요 점에서 만나면 어떤 그림이 형성되나? 요 직선 주황색을 M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M과 L이 이루는 각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군 거야. 즉, 요 점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내가 평면에다가 수선을 떨고 그리고 요렇게 각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요 각 있죠. 요 각. 그죠? 그림상에서 거기 보시면 그림상에서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평면과 이루는 각이에요. 평면과 이루는 각. 선생님 그러면 L과 이루는 각은 뭐죠? 자, L은요. 요 상황에서는 요 하얀색 L은 평면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어? 평면으로 보시면 돼. 왜냐면 어차피 이 L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평면에 속해 있는 애란 말이야. 이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애라고. 알겠니? 그럼 이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L과 얘가 이루는 각이라고 보기보다는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평면을 뚫고 지나가면서 만드는 요 각, 요 보라색 각을 우리는 더 궁금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한 점 O에서 만날 때 우리는 직선 L 위의 점 A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밑줄,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그게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정사형이 될 거야.
방사형 찾는 도구가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수선의 발 H라고 하면 AOH라는 것을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뭐라고 한다? 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됐죠? 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갖다가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 어디 보시냐면 오호호호. 자, 282페이지 먼저 가볼게요. 이거 하나 연습 좀 해봅시다. 지금 하는 게 수능에 다이렉트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늘 써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좀 잘 정리해 두시는데, 자, 정육면체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돼서 다음 주부터 빔 프로젝터 수업해야겠다. 그리다 시간 다 가겠네. 자, 잘 봐. 가볼게. 정육면체가 있는데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F. 자, 그래서 노란선 요거랑요. 그 다음에 BG. BG 어디 있어? BG. 여기랑 여기네. 요거 BG.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루는 각이 몇 도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맞아? 오케이? 이거랑 몇 도야 이거 물어본 거야. 됐니?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어떻게 가셔야 돼? 이렇게 가야지. 잘 봐. 벡터 이동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잘 보세요. 요쪽 평면 있죠? 요쪽 오른쪽, 왼쪽. 그지? 그 다음에 요쪽 평면, 지금 BG가 포함된 평면 두 개는 서로 뭐해? 평행하지? 그럼 잘 봐. 이거랑 얘랑 평행한 두 평면이 있을 때 이쪽에서 이루는 각의 크기나 이쪽에서 이루는 각의 크기나 어때? 그대로 이동시키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BG를 A를 공유하는 요 선분, 여기 뒤로 이렇게 옮겨보시라고. 그러면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오냐면 자,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서 좀 아래로. 오씨. 자, 정육면체에서요. 정육면체에서 이렇게랑, 자, 요 노란색 잘 봐. 이렇게랑 이렇게죠. 그지? 그러면 이 길이 같거든?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어도 이 길이 어때? 같아? 그러면 이렇게 딱 슬라이스로 자른 거거든? 됐어? 그러면은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 돼? 정삼각형 돼? 알겠니? 그러면은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 도가 돼요? 60도 돼요? 정삼각형 한가? 됐죠? 그래서 정답 얼마예요? 60도예요. 됐어요? 오케이? 우리는 근데 공간 도형만 다루기 때문에 요 정도 해두시면 된다고. 그럼 공간 벡터가 느낌이 오지. 만약에 공간 벡터가 교육 과정에 있었으면 벡터는 시점에서 자유롭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공간상에서 마음대로 막 움직여서 결국 찾아내야 되는 이런 걸 배웠었어요, 실제로. 알겠니? 근데 빠졌잖아. 다행이죠. 네, 그냥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을 좀 찾아보자. 자, 그러면 하나 더 연습을 좀 해볼까? 하나 더. 그 밑에 봐봐. 그 밑에 이제 2개짜리로 그려보는 게 있어. 그냥 눈으로 봐봐. 거기 밑에 다른 풀이 보시면. 그것도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BFGC를 공유하도록 정육면체 하나를 더 그리는 거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쌤이 푼 풀이는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여기 있던 거를 이쪽 반대편으로 이동시켜서, 즉 평행한 면으로 이동시켜서 푼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면 이쪽 옆에다가 이걸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정육면체를 하나 똑같은 걸 더 그리라. 더 그려서 관찰하는 거.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걸 하나를 더 그려서 관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도 보는 관점까지 밑에 다른 풀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도 하나 읽어보시고, 정육면체 하나가 있으면 그 정육면체 하나에다가 내가 정육면체 하나를 더 그려서 계산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284페이지. 개념 2번 보세요. 자, 개념 2번 문제 보시면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나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갑니다. 문제에서요. A, B, C, D, A, B, C, D 돼 있고 문제에서 자, 대각선이 있네요. 여기 대각선. 그럼 대각선부터 일단 표시를 해보면 대각선이 요 대각선 EG.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지금 수선을 내렸냐면 여기서 수선을 내렸어. 요 D라는 점에서 지금 대각선에다가 뭘 내린 거야? 수선을 내린 거야. 그래서 대각선에다가 이렇게 와서 수선을 내려서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는 점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 점을 뭐라고 했대? I라고 했대요. 그 점을 I라고 했을 때 직선 DI와 평면, 밑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자? 세타라고 하자 이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해볼게요. 얘는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냐? 자, 여기 요렇게 수직으로 들어온 거지? 그지? 그러면은 요렇게 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I까지 요렇게 선 하나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도 직각이죠.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는 각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각이에요. 요렇게 선각. 그래서 요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지. 그래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만들어준 거야. 그럼 문제에서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 길이가 2예요. 됐죠? 자, 여기 길이가 2야.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길이는 사실 요거 I라는 점이 뭐겠어? 이거 대각선의 중점이에요. 그지? 정육면체니까. 그래서 그럼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이 G의 길이는 2대 2대 2 루트 2죠. 여기가. 1대 1대 루트 2니까 2G의 길이는 2 루트 2야. 그럼 2 루트 2의 절반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2가 되죠. 그지? 그럼 요 길이 루트 2가 되니까 요 대각선, 요 보라색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제곱 4 제곱 2 더하시면 루트 6이 되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빼서 볼게. 쌤이 요 삼각형만 빼서 볼게요. 요거를 평면상으로 옮겨보면 지금 이렇게 옆에서 봤다고 하면 이런 그림인 거야.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한 모서리 2인 거고 여기가 수직인 거고 요각이 세타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가 6이 되는 요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확인됐어요? 아이고 6이 아니죠. 루트 6. 네, 요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마무리할게. 여기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요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얼마야? 루트 6분의 2가 되겠네. 2.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얼마가 돼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두 개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 더한 값만 계산해 주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확인하시고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뭘 잘못 구한 거지? 잠깐만 DI와 평면 BFGC 잠시만요. 평면을 잘못 봤구나. 나 밑면으로 계산했네? 그러네. BFGC구나. 아이구야, 쏘리. 자, 일단은 이거는 밑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밑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나는 문제를 잘못 읽었어.
요 면과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구한 거야.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야, 뭐 틀린 거란 건 아니잖아. 잘못 본 거지. 자, 이번엔 이쪽으로 가볼게요.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잘 보세요. 똑같이 보라색, 노란색 이지 해서 여기 중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수선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뭐였냐면 아까는 요 직선과 누구였어? 밑면이었잖아. 그지? 그럼 이제는 누굴 볼 거야? 요 면이거든. 그럼 요 면이 이루는 각은 뭐죠? 라고 얘기하시면 요 면은요. 자, 요쪽에 있는 요 면 있죠? 요 면은 지금 직선과 그림상으로 만나지 않아요. 그럼 각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거든. 자, 이쪽 부분을 얘로 옮겨. 평행한 쪽으로. 그래서 이쪽을 보세요. 평행하니까 옮겨도 각은 변해 안 변해? 옮겨도 각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습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세타라는 각은 어디가 될까 이걸 붙여야죠. 우리가 되는 세타라는 각은. 됐어요? 우리가 보는 세타라는 각은 그럼 잘 봐. 요 평면이거든. 요 평면에서 요렇게 들어가. 요렇게. 그러면 항상 이거 잘 기억해. 여기서 헷갈려. 직선이 이거야. 우리가 보는 평면이 어디야? 우리가 보는 평면 요 주황색 평면이야. 됐지? 그럼 수선은 항상 어디로 떨고? 평면으로 떨고.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평면으로 수선을 떨구라. 평면으로. 이쪽 평면 방향. 항상 이게 기본이야. 알겠지? 오케이? 됐죠? 그럼 이게 헷갈리면은 자 이걸 내가 눕혀볼게. 이걸 눕혀서 자 주황색 평면 잘 봐. 주황색 평면이 이렇게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요. 보라색이 여기서 여기가 교점인 거야. 요 교점이 자 잘 봐. 별표야. 요 별표가 여기 있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온 게 요 i라는 점 있죠? 요 i라는 점. 요 i라는 점이 요 점인 거야. 그냥 요 정도 잡아볼게. 그러면 항상 각을 구하실 때는 어디로 수선을 떨구라고요? 평면으로 수선 떨구라고요. 알겠죠? 평면으로. 그러면 이렇게 수선이 떨궈지고 요 교점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루는 각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셔도 돼. 그럼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자, 요 길이 구해볼게. 요 길이. 요 길이 얼마였어? 요 길이 아까 구해놨잖아. 루트 6. 그지? 그 다음에 요 노란색 길이가 이제 뭐에 해당될까? 이 노란색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 길이. 그럼 이 길이거든? 오케이? 그럼 잘 봐. 여기 있고 여기 노란색이 있어. 그럼 여기 노란색 길이는 뭘까 생각해보면 여기 얼마야? 1이야.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 대각선의 중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가 뭐야? 1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계산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1이라는 것까지 나왔고 그러면은 DJ 여기를 이어줘야죠. 잠깐만. 여기 DJ죠. 여기 수선의 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돼요?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림을 믿지 마세요. 선생님 1이 더 길어요. 맞아요. 1이 더 길어 보여. 근데 위치만 정확히 파악하라고. 알겠니? 자,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여기서 요까지 이은 거 교점. 그럼 교점에서 이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 다음에 그 교점과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은 거. 그게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루트 6이고 여기가 1이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세타 값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자, 기본적인 걸 한 거고요.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게 그대로 수능에 나오냐?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은데 오늘 배운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보시면
뭐 짜질구레한 문제는 안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보시면 이제 288페이지부터가 중요한 얘기거든. 삼수선의 정리. 그 삼수선의 정리부터가 이제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건데 결국 삼수선의 정리를 하실 때에도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다룰 거라고요. 평면상에서, 공간상에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거기서부터가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 좀 잘 정리해 오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요. 거기 어디 보시냐면 276페이지 잠깐 볼게요. 276페이지 보면 이제 성질에 대해서 쭉 정리가 돼 있거든. 276페이지에 2번, 그다음에 3번, 그다음에 4번 요런 얘기들. 5번, 6번. 뭐 거짓인 명제 이런 것까지.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내신 스타일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뭐 명제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명제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279페이지 정도까지 279페이지 정도까지는 이제 어떤 이론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요일까지 좀 한번 읽고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 풀 때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야. 뭐 이 선이랑 이 선이랑 평행한데 이렇게 지나가면 뭐 얘네끼리도 평행하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라서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